네, 검찰이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온라인 총쏘기 게임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지난달 3일 대검찰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일단 내려보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보죠. 검찰은 이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10가지 정도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그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들어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실제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이고요. 예. 피고인이 이 교리를 잘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서 생활하는지도 이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이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종교를 믿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계기 이런 것도 본다는 것이고요.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신자로서 진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어떤 그 모습도 이제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가정 환경도 보고 학교 생활도 보고 사회생활 경험 유무도 본다라고 지금 10가지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전반적인 삶의 어떤 그 모습을 살펴볼 때 특이한 지침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총을 이용한 슈팅 게임들 있지 않겠습니까?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이 기준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판결이 나올 때부터 기준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기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건데, 사실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려다 보니 사적인 영역까지 좀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검이 좀 고민을 오래 했던 것으로 보이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종전의 판례들을 연구해서 기준을 제시했는데, 예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내었습니다.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슈팅 게임 문제도 발생을 한 건데, 검찰의 시각은 그 종교적인 이유나 양심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면서 온라인 게임이긴 하지만 이 집총을 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듯한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 기준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주지검에서 1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에 지금 사실 조회를 보낸 상태입니다.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그런데 이제 군인권센터나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지나친 사생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살상하는 집총을 하는 문제와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게임하는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고, 결국은 개인의 게임 성향까지 파악하자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조회하고 있는 제주지검의 담당 검사를 그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더 사회적인 공론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한두 차례 했는지, 예를 들면 뭐 단체 생활하다 한두 번 접속한 이력을 가지고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상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게임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만, 현실과 가상의 문제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터넷상의 게임이라는 것과 실제로 군대에 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어떤 집총 훈련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을 들여다보고 종교적 관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더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군인권센터에서도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앞으로 인권위 제소 방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앞으로 이 사안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영상 보시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윤창호법이 생긴 계기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분노와 공분을 자는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다고요? 예, 마지막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도 있었는데요. 검찰이 정황 증거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이 피고인이 이런 취지로 지인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타서 쇼핑을 가자.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하자라는 보복하겠다.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황 증거를 제출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가족이나 친구들은 굉장히 공분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합의해달라고 하면서 진정 어리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거짓이고 가식이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거짓 사과에 대한 엄벌 조치를 주장한 건데 그거 말고도 또 당시 사고 당시에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요? 사실 이 가정도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변호인이 그렇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딴짓을 해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딴짓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예. 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아니고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예. 일단은 좀 모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상태였던 건 확실하고요. 예. 음주로서 판단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보고 기소가 됐고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딴짓하다가 사고 낸 거지 음주 때문에 아니라는 변명은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궤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는 변호인의 심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훨씬 더 법정형이 약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로 그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위험운전 치사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예. 어떻게라든지 선처를 받으려는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진정 어린 태도가 그렇죠. 중요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유족들은 지금 처벌만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유족이나 친구도 거짓 사과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감상으로는 일단 어감상으로만 들어봤을 때도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뭐 형량이 상당히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은 지금 징역 8년을 구형을 했는데 처벌수 이런 거면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시죠? 일단은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무에서도 그 양형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황민이라는 배우, 뮤지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불리한 정황이 또 유가족들이랑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감형받기보다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불리한 양형으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가 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지금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면 예. 우리 위험운전 치사죄의 그 구성요건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사고를 나게 되면 적용이 됩니다. 그 구성요건은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이달 말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자진사퇴하지 않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자, 마지막 사건인데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종철 의원이 오늘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좀 혐의를 좀 짚어볼까요? 캐나다로 군의원들이 다수가 이제 지금 뭐 예우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출장을 갔습니다. 그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그 가이드를 무차별하게 이제 폭행하는 영상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주먹으로 그렇죠. 얼굴을 다수 때렸습니다.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는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가 진단서로 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뭘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상해라는 거는 그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에 피해를 많이 입혔던 것이기 때문에 폭행보다 더 법정형도 높고 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예상되는 처벌 수위라고 할까요? 네, 사실 우리 국내에서 실무상 양형을 보면 네. 한 전치 3주의 어떤 상해는 한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엄중하게 처벌되더라도 전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 사건도 뭐 실형까지 나올 만한 사건은 아닌데 전후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갑질의 태도라든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어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천군 의회 내부에서도 이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중인데 예천군 내에서는 아예 국민들이 군의원 전체가 다 사퇴해라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사퇴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폭행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 뭐 어떤 여성들이 나오는 업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라는 것. 더군다나 출장을 갔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갔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봤더니 이게 정말 공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느냐 아니면 외유성 출장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일단은 그런 출장을 가서 술에 취해서 저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비난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전원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 또 이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도 이 의회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이 그렇죠. 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 처사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에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예천 국민들은 창피해서 예천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전원 사태에 대한 어떤 그에 버금가는 진정 어린 사과나 용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그 출장비 6천만 원을 반환하는 정도의 조치를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도적으로도 이 지금 출장의 문제 그리고 출장을 가서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동행했던 또 한 의원은 또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서 논란까지 빚으면서 그야말로 비난이 거센 상황인데 글쎄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비단 이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가 뭐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해결책이 뭐 근본적인 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인 재량 사항에 맡기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방의회 재정권에 대한 재량을 좀 많이 주면서 이런 출장비를 또 높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도의 미비입니다. 사전 심의를 명확하게 하고 사후 보고도 명확하게 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명확하게 징계까지 나아가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출장이 적법한지 공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일부 공무가 있고 예를 들면 30%는 공무고 70%는 어떤 여행 목적이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적어도 조례나 지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기준을 세울 수 있거든요. 현재 근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네, 계속 현재 없는 발생하고 거죠, 있는 것 그런 같고요.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준은 있지만 네.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야 되는지 여부도 또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좀 면밀한 기준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아예 출장을 금지하거나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도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